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각경 오늘 금강경 인생 수업 오늘 29일째죠. 원각경 변음보살장 두 번째 25가지 수행 방법 중에 두 번째 오직 삼마발제만 수행하는 사람 하겠습니다. 먼저 삼마발제는 만약 모든 보살들이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환영과 같음을 관한다면 불력의 힘으로서 자기 부처의 힘으로서 참나의 힘으로서 그에게 나타난 그의 눈앞에 나타난 세계에 가지가지 변화를 작용시키고 자기 보살이 나와서 갖추고 청정하고 묘한 행을 하나니 선나 상태에서 다란이 상태에서 정멸보궁 상태에서 고요한 생각과 더불어 모든 고요한 지혜를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 보살은 단지 삼마발제만 닦는다고 하느니라. 요것이 이제 변음보살장에 나온 거고요. 다 요거를 우리 공부했던 걸 자세히 설명을 또 할게요. 선남자여 모든 보살이 삼마발제 선남자여 모든 보살이 본래 자신의 알매 능력에서 나오는 본래 참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을 깨우치고자 하면 참나로 살고자 하면 본래 자신의 그 알매 능력인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본 성품을 깨우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에고가 만들어낸 가짜 자기가 만들어낸 육신의 자기가 만들어낸 마음, 몸과 마음, 생각, 감정이 전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환영의 조화로 나타난 것임을 하늘 거울에 나타난 것임을 그 하늘 거울은 천경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처에 비춰진 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의 조화로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거 아시게 돼요. 결국은 모든 자기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 환경, 처지, 신세가 에고에서 일어난 업의 균형 작용임을 알아. 다시 그런 것을 알게 되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채리고 있는 놈, 알아채리고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 놈, 그 또 하나의 알아채리는 놈, 마음 챙김하는 놈을 만들어 그 알아챙기는 나, 마음 챙김하는 나로 이미 일어난 환영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환영은 모두 생각, 감정, 고통, 불편, 슬픔, 열등감 이런 것이 다 환영의 무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처지와 신세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짜기의 앵글로 일어난 환영임을 아는 거로 모든 것들의 정체를 앓게 되어 곧 안으로 크게 자비롭고 몸이 가볍고 편안한 경지가 되느니라. 이중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충 보는 거는 일반 거울은 거울에다가 한번 이렇게 볼펜이나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거랑 자기 손이랑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중 거울은 손을 딱 갖다 대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중 거울은 뭐냐면 거울 뒤편에 또 하나의 거울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이중 거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는 거울은 자기의 겉모습만 보이지만 저 나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알라고 하는 거울 뒷면에 있는 또 다른 거울은 나의 숨겨둔 감정, 전생의 업 모든 게 다 나타나요. 이 이중 거울이라는 거는 저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모텔 같은 데 가면은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을 이중 카메라 뒤에 그러면 모텔 안에서 남녀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네만 아는 줄 알고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중 거울에서 다 찍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은 이중 거울로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환이고 모든 게 상이라는 것은 이중 거울 뒷면에 있는 참나가 볼 때 참나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각, 감정, 상황, 무의식, 잠재의식,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억울한 감정, 슬픔, 이게 이중거울 뒤에서는 다 나온다라는 거죠. 걔가 그 이중거울 뒤에 참나가 지금 우리 세상의 눈앞에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일체의 보살이 이 수행을 해서 점차 그 수행력이 증진되어 느껴지던 모든 것들이 아, 이게 이중거울에서 참나가 비춰주는 환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이중거울 뒤에서 모든 것을 알고 관하는 놈은 환이 아니므로 그거는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나가 비춰진 것을 우리가 환이라고 알고 상이라고 알고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발제를 수행하는 보살은 두루하고 묘한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흙에서 싹이 자라남과 같나니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인데,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체험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므로 자기 영혼은 이 체험을 통해서 지난 생까지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을 가다듬는 것만이 그 목적이므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덮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그 체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자기 영혼의 레벨 상승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을 이 방편을 이름하여 삼마발제라고 하느니라.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금강경 인생수업 힘증공부 자유로운금 동참해 주신 분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김성환님 그저께 해주셨고요. 박다현님 그저께 해주셨고요. 오영숙님 그저께 해주셨고, 김성환님 감사합니다. 박다현님 감사합니다. 오영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오셨던 이제 박건우님, 영주 부석사를 다니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박건우님과 그 내면아이 이민생, 내년에 환갑되시는 내면아이 박건우님과 그 내면아이, 그 다음에 아마 부인께서 한 2년 전에 먼저 가셨나 봐요. 선망 부인 지연옥님, 그 다음에 그 지연옥님의 일체 인연 조상님들, 동안고 공부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자기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입지하셨습니다. 예, 오늘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 현존 수업 마이클 브라운,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원문을 좀 수정한 거예요. 나중에 현존 수업을 제가 직접 사서 보고 거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도움이 될 거를 할게요. 현존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다, 그러니까 찰나 이거예요. 삼마발제를 깊이 실천해 보자. 삼마발제에는 다음 세 가지 인식의 절차가 있다. 이중거울로 이루어진 세상, 거울이 비추어지는 반영을 통해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지금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단계는 메신저를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앞생각, 뒷생각, 금강경의 약견, 재상, 비상. 재상은 앞생각, 반야로 다시 보는 건 비상, 이게 뒷생각. 약견, 재상, 비상의 단계다.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의 내용으로부터 반야지, 즉 통찰에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그 앞생각을 한 바퀴 굴려서 회광반조해서 뒷생각, 즉 반야지는 과정이잖아요. 궁극지가 아니고 그 뒷생각, 반야지란 무엇인가? 이것이 2단계, 즉 그 인연이, 그 감정이, 이 상황이, 지금 이 처지가, 이 신세가, 이게 자신에게 온 것을 그 낙처를 아는 것, 이게 왜 왔는지 그거를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가온 사람, 다가온 상황은 메신저고, 여기서 그 낙처를 받아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역경계가 온 이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를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죠. 이게 2단계죠. 3단계가 뭐냐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삼세제불도 처음에 앞생각은 1단계죠. 의 반야바람일다를 하면 2단계죠. 오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하면 3단계죠. 자, 지금 3단계다. 당신은 의식의 표면에 두른 기억에 담긴 고통과 불편이라는 1단계를
그 나타난 고통과 불편이 나타난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는 2단계를 지나서 이제 3단계로 간다. 3단계는 반야지, 즉 과정이 아닌 궁극지로 가는 여정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간다. 이 삼마발제 하나만으로도 선마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타 하나 갖고도 돼요. 근데 사마타 하나 갖고 감정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래서 제과자들은 삼마발자를 통해서 이거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지까지 가요. 그래서 감정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 통합 절차는 이 3단계를 결합시킨 하나의 통합된 인식 도구이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목적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다 거짓이에요. 다 없어요. 산이 어디 있고 들이 어디 있고 건물이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환희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 그대로 있어요. 이 공부해도 그냥 몸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단 인식만 바뀌는 거죠. 이중거울 뒤에 있는 참나의 인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즉 육체의 자기에서 참나의 자기로 자기 주체성이 재정립되고 인식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는 감정 통합 절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를 자동 반응하는, 누가 뭐라 하면 훅 일어나고 자동 반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의식적으로 앞생각에 휘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생각 다음에 뒷생각을 사용할 줄 아는, 의식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신시켜줄 새로운 그런 자각의 시계 경로를 뚫어준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감정체에 각인된 누적된 감정들을 통합해 가는 것이다. 내면의 감정체. 오늘도 박근호님 내면에 같이 입장했죠. 동자신도 좋고 동녀신도 좋아요. 어릴 적 나죠. 분명히 있어요. 이 감정 속에 불편한 느낌이 이 삼마발제를 통해서 통합이 되면서 누적된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신적으로 아주 우리한테 콱 각인된 그런 신념 체제들도 해체된다. 이것이 해체가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하는 징후를 자기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타인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부탁하고 싶어하고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져 하는 요구가 줄어들게 되고, 왜 모든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이게 고통, 불편함, 부족함, 억울함, 참 맥빠짐, 이런 재방송 드라마를 만드는 일도 확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신적,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 치료 행위를 치루어야 했던 그 원인도 제거해 준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징후는 원인을 알게 하는 것이었기에 그 징후는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니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 변하게 된다. 무의식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고 덮여 있고 무시당했던 우리의 모든 감정 통합 절차의 시작은 앞생각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황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화될 때마다, 일하고 콱 동화될 때마다 환이고 상이고 암만 공부해봐도 이게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갖고 어떤 일에 그냥 역경계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확 하나가 되는, 감정적으로 대화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어떤 역경계의 사람이 나타나건 이거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 역경계의 사람들은 어떤 메신지를 갖고 온 메신저로서 자신이 처한 그 엉망이 된 상황을 종식시켜 주려고 나타난 것이다. 선물이다. 즉, 메신저는 통합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기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다. 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스님이나 목사님, 의사, 상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메신저를 제거하려는 거죠. 두려움,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죠. 그 메신저를 제거하려는 당신의 모든 행동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현존 참나는 당신에게 그 같은 메시지를 끝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감정 통합 절차의 첫 단계는 첫째, 메신저에게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메신저의 정체를 아는 것이다. 앞생각이 메신저라는 걸 알고 빨리 뒷생각으로 넘어가야 된다. 어쩌면 당신 마음 깊이 어느 순간에는 이 메신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들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동 반응하며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이제 잠시 원각경에 있었던 사마타 삼마발체 썬나를 행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군. 이렇게 자동 반응하려는 자기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품위 있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들이 평생 동안 쌓았던 드라마로 도피하는 자동 반응적 습관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현전 수업에 마이클 브라운 거는 아주 재밌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뭐 가령 드라마에서 뭐 나쁜 놈이 우리 편을 공격하면 자기가 막 영화관 그 커튼으로 가고 그 나쁜 놈을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건 드라마인데 이중거울의 뒷면에 있는 참나가 볼 땐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직접 뛰어들어가거나 그 드라마에 그냥 막 자동 반응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내려놔야만 한다. 이것이 나타난 것은 존재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우리의 감정을 통합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1단계라고 할 것이다. 감정 통합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낙처를 받아먹을 줄 아는 것이다.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앞생각에서 뒷생각으로 넘어가는 공부 힘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주의를 안으로 회광반조한 다음에 지금 메신저가 갖고 온 상황에서 경험되는 감정 반응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전생부터 나의 내면 아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분해하고 겁나하고 당황하고 하는 이 에너지의 울림을 자기가 지금 이 몸으로 똑같이 그런 느낌과 직감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함, 억울함, 화남, 때려 죽이고 싶음, 절망감, 맥빠짐, 좌절, 죽어버리고 싶음, 그 울림과 공명을 할 줄 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동요를 느낄 때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콱 막히거나 숨이 질식할 것 같거나 그래서 명치가 콱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이 느끼고자 한 결과로서 무엇을 느끼건 막 슬픔을 느끼건 눈물이 나건 가슴이 막 막혀서 숨이 넘어갈 것 같건 곧 숨 넘어서 죽을 것 같건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2단계다.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삼마발자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상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느낀다는 것이다. 그 상황이 나타난 존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제발 빨리 사라지거나 제발 왜 빨리 안 없어지거나 부탁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을 얘가 왜 빨리 안 없어져? 아니 이거 의사한테 약 먹어도 소용이 없네. 아이고 이거 뭐 누구하고 상담해도 소용없네. 이런 불편을 누구를 비난하거나 외부화하는 대신 이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이 지닌 이 불편한 울림을 무의식과 전생업과 조상들의 울부짖음, 순국선열 모든 이 불편한 울부짖음을 의식적으로 담아안고 삼키고 소화시켜야 된다. 이 감정에다 어떤 조작이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어떤 의도도 담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해라. 그렇게 감정 끌어안으면
당신, 그리고 나, 아동기 내면 아이가 보내준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아동기 자아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내면 아이, 동자신, 동녀신, 선제 동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 대응에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에게 느끼는 걸 같이 해주는 것이다. 정말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내면 아이에게. 난 네가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아. 난 네가 두려움과 어떤 분노, 슬픔, 좌절, 절망,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 당하면 살까? 네가 어떤 거 느끼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 사실을 인정해. 이제 나는 너의 그 불편했던 마음을 의식적으로 느낄 거야. 내가 무의식적으로 숨겨왔던 걸 의식적으로 느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네가 평화의 느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면 나는 똑같이 네 편이야. 나는 끝까지 네 편이야. 그동안 네 편 못 들어서 미안해.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네 존재의 권리를 덮어버려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 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근원의 자리에 서서 조건 없이 무의식에 있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낌으로써 당신 세세생생 그 잉여 포텐셜 향의 감정 통합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것은 내면 아이, 즉 아동기에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다. 당신의 이 3단계 기법을 당신에게 감정적 불편을 일으키는 모든 세상사의 불일치,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 그런 불일치와 신체적 질병, 갈등을 통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 3단계 기법을 사용할 때마다 메신저를 받아들임, 메신저를 알아챔, 메시지를 받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메시지를 수용함. 이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겪는 불편한 경험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말이다. 이 기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꿈으로 알건 수행 중으로 알게 되건 자신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성질은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의 반영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또 우리 마음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 우리가 균형을 잃은 어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기의 내면 아이가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조건 없이 그 아동기에 그 묻혀졌던 경험을 느끼기만 하면 그 체험해 주기만 하면 모든 불편함은 전체적으로 통합된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이다. 아동기 이래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러나 살다 보니 그렇지 않았던 그 3차원의 세상에서 가정에서 뭐 형이니 동생이니 아우니 하는 그런 이 3차원의 조건에 맞추어 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아왔다. 이것은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족 거기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러니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라. 우리는 여태까지 드라마를 조작함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자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자 했다. 내부의 사랑을 찾을 줄 몰랐다. 당신이 이중거울의 거울 뒷면에 참나가 만들어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관심, 사랑은 본질상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조건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건적인 수밖에 없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관심을 얻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진짜 참나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돈처럼 이게 밖에서 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나의 장점, 나의 외모, 나의 재주, 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권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은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선나에 들어가 보라.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이게 삼마발제예요. 그래서 25가지 방법 중에 오늘 삼마발제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고 이중거를 설명했는데 생테크나 불교대학 안 하신 분은 저게 뭔 소린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5일 사이에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